5.18 행사에서 이한 행정국을 부르느냐 마느냐, 또 최근에는 모 방송사에서 5.18 위대한 이 민주화 운동이 북한의 간첩들이 와가지고 일으켰다, 이런 좀 망언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참 국민 모두가 정말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하지 않고 저희들은 준비된 문안으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5.18 항쟁사 보고 및 33주년 선언 5월입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33년 기념일입니다. 우리는 그날 항쟁의 위대한 정신을 이어받아 실천하기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1980년 5월 온 나라에 들불처럼 번지던 우리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짓밟고 국가 권력을 탈취하려던 신군부 세력에 항가여 부전히 일어난 5.18 민주항쟁이 불신 세력의 사주를 받아 일어난 폭도들은 난동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민주화 운동으로 자리매되고 이후 명예회복과 보상,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국가기념일 제정에 이르기까지의 5.18 항쟁사를 보고하고 5.18 민주화운동 제33주년을 맞는 우리의 각오를 선언하겠습니다. 긴급조치라는 초헌법적 폭력장치를 빌어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유린해온 유신 독재체제가 1979년 부모 항쟁에 이은 12.6 사태로 붕괴되면서 그동안 억눌려온 우리 국민의 민주화 열망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서울의 봄 또는 민주의 봄이라 불러진 1980년 5월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에도 불구하고 신군부 세력은 사전에 준비된 정권 장악 시나리오에 따라 1980년 5월 17일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 전국 학대를 선포하여 민주 인사들을 체포 구금함으로써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좌절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질서 있게 민주화 일정을 추진하던 강주에서는 5월 18일 오전 전남대학교 정문에 모인 학생들을 시작으로 평화적인 가두시를 시작하였고 공수특전자를 앞세운 계엄군은 초강경 유혈 진압으로 민주화 요구를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국민을 상대로 한 공수특전자를 무자비한 폭력에 분노한 시민들이 학생들의 대열에 합세하면서 불타오른 5.18 강주민주항쟁은 5월 27일 계엄군에게 무력 진압될 때까지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사수하기 위한 숭고한 항쟁을 벌였습니다. 목숨을 내건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저항에 직면한 계엄군은 일시 강주에서 퇴각하여 강주를 고립시키는 작전으로 전환하였으며 강주는 일주일 동안 내부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채 치안부대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강주 시민들은 계엄군의 퇴각 이후 고립무원의 상황과 죽음을 넘나드는 절박함 속에서도 자체적으로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며 높은 도덕성을 발휘하여 자치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제한 공백 상태에도 강주에서는 은행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는 평화와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강주 시민들은 높은 민주의식과 시민정신을 세계적으로 입증시켰습니다.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던 항쟁 지도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엄군은 5월 27일 새벽 치밀한 작전 계획에 따라 탱크를 앞세운 이른바 충정작전을 감행 도청1원에 무차별 충격을 가하며 진압함으로써 열흘 동안의 5.18 민주항쟁은 결국 좌절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망자 154명, 행방불명 70명, 부상자와 구속자, 연행 구금자 4,138명에 이르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당시 신문물은 언론을 통제하여 진상을 철저히 은폐했습니다.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 세력은 5.18 민중항쟁을 용봉세력의 사주를 받은 불산분달과의 폭동으로 매도했고 항쟁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은 폭도로 내몰려
군사조건에서 사형과 무기 등을 받거나 공개 수배되어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시신은 이들이 쌓인 채 손실이나 청소차에 실려 망월동 제3모욕에 무채했습니다. 이후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의 무덤을 찾는 것보다 철저하게 감시를 받아야 했으며 이 일에 제사마저 지낼 수 없는 아무런 시기를 거쳐했습니다. 구속자들은 출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찰 속에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5.18 관련 피해자들은 정부 민주화운동 단체와 연대하여 5.18 학살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5.18 강주 민주항쟁에 대한 진상을 알리고 그 책임자 대표를 요구하는 투쟁은 이후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 독재 정권 하에서 전국적으로 불기차게 이어진 우리 민주화운동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런 민주화운동은 1987년 전국을 뜨겁게 달군 6월 항쟁으로 부분적으로나마 결실을 맺기 시작해 이듬해인 1988년 국회 강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온 국민이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청문회를 통해 5.18 강주민주항쟁의 진상과 폭력 진압의 불법성이 밝혀지면서 5.18 강주민주항쟁은 5.18 민주화운동으로 성격이 규정되게 되었습니다. 1990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의한 법률이 제정되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었고 1995년 12월 제정된 5.18 민주화개헌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폭력 진압을 헌정 질서 파괴 범죄 행위로 공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1997년 4월에는 12.12와 5.18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 92명을 반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로 사법 단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5월 18일은 법정기일인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제정됨으로써 5.18은 법적 대조적으로 명예를 회복하였고 같은 해 강주 망월동에 5.18 국립묘지가 준공되어 희생자들을 안장한 이후 매년 이곳에서 정부 주관 아래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영령들을 추모하고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고자 서울에서도 2000년부터 서울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1980년 강주에서 시작된 민주항쟁으로부터 1990년 민주항쟁 유혈진압 책임자를 사법 심판하기까지 줄기차게 이어온 5.18 민주화운동은 권력의 폭압과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추구하는 천부적 권리와 저항 정신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980년 5.18 민주항쟁 이후 이러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17년간의 투쟁이 1997년 국가기념일 제정으로 이어졌고 2011년 5월에는 민주화운동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음으로써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들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각한 경기 침체 속에서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청년 실업, 세계 최고 노인 및 청소년 자살률, 극단적 남북 대립이 불러온 전쟁 위험 등 1980년 5.16 강조와 같은 총체적 위기에 지금 포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노사 간의 평화와 상생 원리가 위협받아 기업의 현장에는 노사의 갈등과 대립이 갈수록 심해지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마저 위축되려는 조짐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각 분야에서 맑고 명랑한 분위기보다는 어둡고 암울한 난맥상만 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현재 국가적 민족적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반도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이 시급한 과제임을 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 항우적 평화체제 구축과 분단 극복이야말로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의 필수 관건이며 5.18 민중항쟁 정신의 진정한 계승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내외 평화해오 세력과 연대해 한반도 평화 실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가 추호라도 훼손되거나 위축되는 일에는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죽지 못하고 살아남은 자들의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 수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음을
엄숙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쌍용자동차 해고자, 용산 참사 유가족, 제주 광정마을 주민 등 공권력가 자본의 행포와 그늘에서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과 5.18 민중항쟁의 정신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33년 동안 5.18 민중항쟁이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되고 명예를 회복하기까지 함께 노력해주신 각계각층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5.18 민중항쟁이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후세의 길이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